자, 너희들이 지금 범죄를 저질렀을 때 대부분 잘못 알고 있는 게 미성년자들은 100% 뭐 소년재판 받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재판 받을 수도 있고 단체방 사건이 많은데 최근에 가장 좀 심각했던 사건은 가해자 10 몇 명 중에 5명이 전학간 사건이에요. 네. 에스크나 이런 익명 앱은 추적이 안 된다 라고 알고 계세요. 어떨까요, 교수님? 완전히 틀린 정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요즘에 그 말 한마디 한마디도 조심하는 시대잖아요. 그리고 아이들끼리 뭐 뒷담화를 좀 했다고 이제 명예훼손으로 걸겠다. 모욕, 패드립, 뭐 통신매체 의용음란 이쪽 관련해서 말 때문에 일이 많을 것 같아요. 변호사님이 현장에서 보시기에 좀 어떠세요? 청소년들에게 모바일 환경이라는 것은 거의 지금 본인의 손하고 같아요. 이제는. 그치. 네. 이제 유튜브나 그런 영상들의 인스타나 이런 영상들에게서 보고 모방하는 배우는 것들도 너무 많은데 문제는 그 가름말을 못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괜찮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안 괜찮다. 그러면 기준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준은 상대방의 기준입니다. 너한테는 기준은 없어. 네 안에는 기준이 없어. 그러니까는 상대방 기준으로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고, 모욕이라는 건요 사법적으로 얘기하면 일반적인 사람이 들었을 때 웬만한 사람 다 기분 나빠할 것 같으면 됩니다. 그게 보편타당한 일반적인 기준. 너가 아무리 혼자 아니라고 해도 10명 중에 5명 이상이 그거는 욕인데요 라고 하면 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알 겁니다. 대부분의 기준은. 그리고 실제로 그 DC 인사이드나 커뮤니티 뿐만 아니라 아이들 카톡에서도 저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처벌받나요? 저 소환되나요? 이런 거 엄청 물어보더라고요. 단톡방을 깔아도 되냐? 인스타 해도 되냐? 괜히 깔아줬다가 여기서 분위기에 휩쓸려서 같이 욕하고 야한 말하고 해서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처벌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생활기록부에 처벌되는 거 아니냐? 이런 궁금증이 많으신데 실제로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관련해서 이렇게 처분되거나 되는 그 기준이랄 게 있을까요? 통매형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음란성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음란성이라는 것은 음란한 뭐 영상, 뭐 아니면은 사진, 정보통신을 이용해서 모욕을 하면은 모욕자가 되고요. 명예훼손을 하면 명예훼손이 되는 것이고, 거기서 음란한 것을 보내면 뭐 통매형이 되는 것이고, 모바일 환경을 이용해서 기존 범죄를 저지르면 다 범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기준은 없고 모욕인지 명예훼손인지 음란한 언행인지를 구별하시면 될 것 같고, 처음에 말씀하셨던 학부모님들의 고민,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런 환경에 노출이 안 되도록 아예 핸드폰 안 줄까요? 되게 많아요. 저는 반대합니다. 뭐 개인적인 견해지만은 부모님이 그걸 하는 걸 싫어하는 걸 알기 때문에 아이들이 감춰서 해요. 차라리 잘 배우도록 하시는 게 좋고, 금지시키는 것은 무조건 모든 어떤 곳에서도 효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욕죄 뭐 벌금 얼마나 하는데요? 그래서 한 200 나올 수도 있어 이러면 되게 놀라더라고요. 돈 개념이 들어가면 확 인식이 좀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또 소년재판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자, 너희들이 지금 범죄를 저질렀을 때 대부분 잘못 알고 있는 게 촉법이니까 괜찮다 이렇게 좀 잘못들 알고 계신데, 촉법과 촉법 아닌 학생들의 차이는 하나예요. 하나. 일단 촉법은 14세가 기준인데 촉법 학생 검찰을 거치지 않고 재판 간다. 촉법이 아닌 학생 검찰을 거쳐서 재판 간다. 자,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재판은 갈 건데 경찰이 직접 보내주냐 검사가 보내주냐의 차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촉법 소년이면 뭐 교도소 안 가죠. 뭐 소년 교도소는 가요. 뭐 소년원이 최대잖아요. 벌금 저희 엄마가 내요. 뭐 이렇게 현실에서 뭐 궁금한 게 좀 다양하더라고요. 또 벌금 처분이나 뭐가 나오면 부모님이 대신해서 집행을 한다던가 이렇게 처분이 이어지나요? 일단은 벌금이라는 거는 형사 처벌이죠. 그다음에 소년재판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처벌은 아니고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호처분이라고 하는데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200만 원 뭐 이제 이런 벌금은 전과예요. 그래서 소위 이제 물어보세요, 부모님들이 빨간 줄 가나요?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맡은 사건 중에 경미한 범죄에서 빨간 줄 가는 건 없었습니다. 네, 없었고 대부분 이제 소년 재판을 가가지고 이제 처분을 받게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촉법과 촉법이 아닌 거의 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자, 검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기소를 할 수 있어요. 기소할 수 그러니까는 너가 검사한테 갔다가 간다는 거는 소년재판 무조건 간다는 게 아니다. 검사가 기소할 수도 있다. 네, 그거를 유념하시고 우리는 뭐 미성년자들은 100% 소년재판 받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 형사재판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구약식 기소 얼마든지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언하지 말고 조심을 해야 되고. 현장에서 좀 만족감이 높았던 게 단톡방을 학원에서 파래? 뭐 애들끼리 팠어? 오케이. 그러면 거기서 누가 욕하고 야한 말 하면 크크크도 하지 마. 동조 방관 될 수 있어. 크크크만 했다가도 너 불려갈 수 있다. 이렇게 소소하지만 이런 기준 가이드들을 설명해주면 아이들도 부모님 되게 선호하시더라고요. 이런 교육이 좀 되면 오히려 좀 이런 사건화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도 좀 그러실까요? 실제로 최근에 단체방 사건이 많이 있고요. 네네. 단체방 사건은 가해자와 목격자들이 뒤죽박죽 다 불려가요. 다 불려가는데 제가 했던 사건 중에 최근에 가장 좀 심각했던 사건은 가해자 10몇 명 중에 5명이 전학 간 사건이에요. 예, 특정 학생들에 대해서 외모 품평을 했던 그런 단체방이고, 또 한 사건은 단체방에 모여서 몇 명 특정 학생들에 대해서 욕설 이런 유형은 너무 많기 때문에 사건이 뭐 대부분 하는 변명들이 비슷한데 칭찬이다라고 얘기하는 학생도 있었어요. 그리고 욕설을 하는 경우는 그 학생이 잘못했기 때문에 욕설을 한 거다, 이런 변명은 경찰에 가서도 너무 좋지 않거든요. 인정도 안 설령 진짜라도 네. 설령 진짜라도 반성하는 듯한 모습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건이 많아요. 단체방 사건이 많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언급을 하셨던데 지우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대화 내용을. 네. 그리고 이 만약에 화면을 선생님들도 보고 계시다면, 이제는 다들 안 그러시지만 예전에 제가 사건 할 때는 선생님들이 이거 깜짝 놀래요. 그러면 야 너네 방에서 다 나가. 그런 사건이 워낙 많아가지고 포렌식도 많이 진행을 했는데 나가라고 하기 전에 이제 좀 남겨야죠. 캡처를 해놔라. 너는 요 문화 욕설과 야한 말에 엄청 가담하지 않았다를 캡처해놓고 이 방을 나가지 않아야 크크크만 했네, 뭐 했네, 이렇게 방어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을 하기도 하고. 좋은 설명인 것 같고, 다만 캡처해 놓으라고 하고, 제가 부모님 캡처한 거 이제 상담할 때 가져오세요라고 하면 그 부분만 캡처해서 갖고 오시는 분이 계신데 최대한 많이 가져오시라고 하거든요. 네, 이게 맥락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최대한 많이 가져오셔야 될 것 같고, 아이들은 대부분 무서워서 지웁니다. 그쵸. 당황해서 지워버려. 그럼 막 복구하려면 더 힘들잖아요. 제가 현장에서 최근에도 또 놀랐는데 에스크나 NGL 푸슝 같은 그 익명 앱에서 또다시 성희롱, 부모님 욕, 모욕이 정말 많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많은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 에스크나 이런 익명 앱은 추적이 안 된다 라고 알고 계세요. 어떨까요, 변호사님? 완전히 틀린 정보입니다. 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네. 에스크도 뭐 최근에 저도 수사 협조 받아가지고 뭐 워낙 다 지금 범인을 다 검거하고 있기 때문에 얘들아 듣고 있니? 에스크 잡힌대. 잡힌다. 잡힐 수 있다. 네, 잡힐 수 있고, 경찰 수사 앱 그 시스템이 놀라워요. 그리고 사설에서 뭐 포렌식도 많이 하고 하시잖아요. 경찰과 검찰이 갖고 있는 포렌식 장비는 국내 최고입니다. 네, 그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사설 장비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본인이 이제 마치 뭐 화이트 해커 마냥 뭐 이렇게 하고 어떻게 은밀하게 할 수 있겠지. 뭐 성공하면 뭐 다행이지만 꼴이 잡힐 수 있죠. 네, 꼴이 잡힐 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들끼리 DM을 보내는데 DM이 음성 DM이 있어요. 아시죠? 그래서 음성으로 DM 보내고 음성으로 DM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다 욕설이나 서로 이게 싸우는 DM이에요. 근데 한쪽 학생이 자기 DM은 다 지우고 상대방 음성을 녹음을 해가지고 그거를 신고를 한 겁니다. 욕설을 했다고. 그런데 이제 희한하게 남학생들은 많이 지우더라고요. 여학생들은 잘 안 지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그걸 처음에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오면 너 왜 지웠냐라고 물어보면 의도성이 있는 줄 알고 물어보는데 이 학생은 좀 멍해요. 원래 지우는 건데 왜 지우냐고 물으시면 제가 뭐라고 답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표정. 근데 저는 왜 지웠는지 제가 처음에 이제 궁금했던 거예요. 너 왜 지웠어?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운 거 아니야? 라는 심정이 들기 마련인데 아닌 거예요. 헤어진 여자친구하고 대화했던 거 이런 거는 지우는 건 거예요. 상대방은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악의적 편집을 해서 실제 이 사건이에요. 했는데
그 음성을 다행히 네. 같이 들었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제가 좀 설득을 해가지고 네. 증언을 확보를 했고 이제 이게 성드립도 있고 해가지고 네. 이제 성범죄로 돼가지고 경찰까지 갔던 사건인데 저희가 내용 증명 보내가지고 철회하지 않으면 네. 무고 내지는 네. 맞고소를 하겠다 네. 했더니 취하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도 수업 때 하지만 별 생각 없이 지우지 말고 전 여친이든 그냥 친구든 DM 막 지울 수 있다고 편애하는데 그러지 말고 다 살려놔라. 언제 이게 방어할 때 쓸지 모른다. 근데 왜 지우는지 아세요? 그 두 번째 이유도 있어요. 부모님 보실까 봐. 그것도 맞아. 네. 부모님 보신다 생각하면 안 하는 게 아니라 네. 몰래 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부계정을 파든가 폰을 하나 더 사더라고요. 학원 건물에 자력이 꽤 있는 학생이네요. 한 2, 3만 원으로 친구 폰 바꿀 때 사서 유심만 뺐다 꼈다 하면서 학원 그 소화전 있잖아요. 그것도 놓는 거예요. 엄마 이걸 어떻게 알아? 이게 무조건 중2, 3 넘어가는 데까지 막는다고 해서 애가 카톡 안 쓰고 DM 안 쓰고 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다.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게 말씀을 드려도 좀 불가항력인가 봐요. 부모님들의 걱정 때문에. 맞아요. 그 양쪽 다 이해는 되는데 하여튼 좀 지양하시길 바랍니다. 네. 몰래 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서. 학생이 학교에서 어떤 걸 적은지도 모르고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서류로 할 때는 미리 다 서류를 준비를 해서 학교에 제출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저는 가장 선호하는 방법이에요.